시험 기간,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의 계획을 점검하는 감시자, 돕고 싶은 마음의 방법을 알려주는 조언자, 지치지 않게 힘을 불어넣는 응원단장이 되기도 하죠. 물론 지금 보여드린 모습들은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해보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학습 자체를 거부하며 문을 닫아버린 자녀 때문에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채널에 공부 포기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학습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시험 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는 감시자, 조언자, 응원단장의 역할이 오히려 아이의 잠재력을 가두는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역할이 맞지 않을 때 아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질문하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눈빛을 피하며 방문을 닫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지쳐버렸다는 정서적 소진의 증거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 또래들 10명 중 4명은 이 이유로 시험을, 내신을, 수능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 유형에 맞는 역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이에게 꼭 맞는 부모님의 역할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난 뒤 아이의 방문 앞에서 혼자 속상해 하셨나요? 아이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 같아 속상하셨나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지금부터 보실 15개의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단서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간단히 메모할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였지? 하고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며 체크해 주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각형 학습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질서와 구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정보를 습득합니다. 다음 5개 항목을 잘 들어보세요. 교과서나 노트에 자신만의 규칙으로 시각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이 길어지기보다 손으로 그리거나 가리키며 보여주는 것을 선호한다. 한 번 본 장소나 사람의 얼굴, 옷차림 같은 시각 정보를 놀랄 만큼 잘 기억해낸다. 강의 영상을 볼 때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서는 내용을 잘 따라가질 못한다. 자신의 계획을 달력이나 메모장에 직접 써서 눈으로 봐야만 안심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간다. 자, 체크해 보셨나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청각형 학습 유형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의미 있는 소리의 조합이며 대화와 토론 속에서 사고가 확장됩니다. 이번에도 5개 항목입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책의 내용을 입으로 중얼거리거나 가상의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공부한다. 처음 듣는 노래의 멜로디나 드라마의 유행어를 놀라운 속도로 따라하고 외운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검색하기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말로 물어봐야 답답함이 풀린다. 중요한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거죠? 라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되물으며 내용을 각인시킨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관계뿐 아니라 당시 나눴던 대화나 말투까지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자, 마지막 유형도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유형은 운동감각형 학습 유형입니다. 아이들에게 배움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감각으로 부딪히고 느끼는 과정입니다. 5개 항목 동일합니다. 칭찬이나 꾸중을 들을 때조차 가만히 있기보다 몸을 흔들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새로운 기기가 생기면 설명서를 보기보다 일단 이것저것 눌러보며 몸으로 사용법을 익힌다. 암기할 내용이 있으면 방안을 서성거리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때 더 집중이 잘 된다. 대화에 깊이 몰입하면 말과 동시에 어깨를 툭 치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늘어난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할 때 당시의 공간이나 행동, 정보를 연결한다. 자, 체크를 마치셨나요? 당연히 각 그룹에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개수가 많은 그룹이 바로 우리 아이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내 아이의 사용 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를 이해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건 부모님의 학습 유형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방법을 무시한 채 감시자나 조언자의 역할을 고수할 때 왜 아이의 방문이 닫혔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해주는 부모님의 진짜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기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시각형 자녀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시각형 아이에게 무작정 정리부터 해봐 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막막한 과제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 제안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시각화 코치로 바꿔주세요. 학습을 공부가 아닌 자료 제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의 막막함에 공감하며 새로운 목표를 제안해주세요.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답답하지. 우리 이 단원을 전혀 모르는 초등학교 동생에게 설명해줄 한 장짜리 요약 포스터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실행해볼까? 아이가 동의하면 필요한 도구를 지원해주세요. 좋아, 그럼 포스터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해봐. 컬러펜, 포스트잇, 뭐든 가져다 줄게. 아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관심을 보여주세요. 왜 이런 모양으로 표시했어? 이 부분은 왜 다른 색깔로 표시했어? 그리고 이 요약 포스터 만들기가 아이에게 잘 맞는다면 나중에는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선물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청각형 자녀입니다. 청각형 유형은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해야만 정리가 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내용을 모르면 대화가 막히고 아이는 이내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순간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머리가 아니라 그저 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는 귀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을 마라톤 선수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로 바꿔주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부모님께서 내용을 전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하며 부담을 덜어주세요. 내가 공부한 부분을 엄마 아빠가 다 잘할 수는 없어. 하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공부가 잘 되는 걸 우리가 아니까 너가 그냥 앞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은 다 들어줄게. 부모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친구에게 얘기한다 생각하며 혼잣말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 우리가 열심히 리액션 해줄게. 부모님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의 설명이 중간에 막히거나 멈추면 내용에 상관없는 단순한 추임새만 던져주세요. 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말해줄래? 아이는 부모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막혔던 부분도 어떻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언어로 표현하려 애쓰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감각형 자녀입니다. 운동감각형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막혔을 때 풀리지 않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굴리면 그 에너지는 곧 다리 떨기나 연필 돌리기 같은 산만함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에너지를 개념인식과 문제풀이, 즉 학습으로 집중시킬 배출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정답을 확인하는 채청관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의 과정을 함께 걷는 생각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머릿속을 종이 위로 꺼내놓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끙끙댈 때 정답이 아닌 과정을 제안하세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오답 노트에 바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면지 한 장 꺼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써봐. 그림도 그려보고 다른 것도 써보고 틀려도 괜찮아. 우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손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주세요. 문제의 조건들은 종이 왼쪽에, 내가 구해야 할 목표는 오른쪽에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써보면 문제가 좀 더 단순해 보일 거예요. 아이가 낙서처럼 풀어낸 과정을 문제를 푼 답의 결과보다 먼저 칭찬해주세요. 오, 이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네. 이 공식은 왜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웠어? 좋아, 생각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니까 어디서 막혔는지 알겠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물론 여기서 아이의 유형이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역할도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모님의 역할 전환입니다. 아이의 학습 유형에 맞춰 도움을 주는 학습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각화 코치고 때로는 페이스메이커로, 그리고 때로는 생각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아이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며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꼭 파악해보세요.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의 학습 과정을 들여다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오늘 배웠던 방법을 꼭 한번 적용해보세요. 아이의 닫았던 마음을 열고 진짜 공부를 시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센터큐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더 전문적인 학습 유형 진단과 맞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소개 영상을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자녀 교육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센터큐가 응원합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저희가 가장 빛나는 등대가 되어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든든한 파트너 센터큐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